저쪽에는 예를 들어서 7년짜리 10,000원 하는데 왜 여기는 50,000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산삼 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심었던 것, 심으면서 느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산양삼 씨를 예전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산행하면서 어디다 심었는지 모르게 많이 심었습니다. 이제 파고 심고 이렇게 전뿌림, 흙뿌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산양삼을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심다 보니까 종묘로 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씨로 심는 방법이 있는데, 종묘는 이제 키워서 1년 내지 2년, 산에서는 3년을 키워도 사실은 성냥가치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키워가지고는 도태 확률이 너무 많고,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 이상 키워가지고 산 속에서 키워서 요 포지로 옮기죠. 이제는 그런 방법을 거의 안 쓰고 이제는 거의 씨로 심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는데, 씨로 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 해본 것 중에는 다 해봤죠. 첫째로 씨를 따서 붉은 그 달 과육이죠. 과육. 그 달 하나에 보통 정상적이라면 씨가 2알이 들었죠. 그 과육을 심는데 개갑하지 않고 과육채로 바로 땅에다가 파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니까 생존율도 괜찮고 발화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수확할 경우에는 미처 심지 못하고 거기 한 2, 3일만 놔두면은 냉장 저온 저장고 안에 넣어놔도 그 과육이 묽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씨 생산량이 많으면 어필을 하고 말렸다가 그것을 개갑이라는 것을 거치죠. 원래 삼씨, 오가피씨, 삼마늘씨 이런 씨앗들은 2년생입니다. 말렸다가 심으면 내년 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 봄에 올라오죠. 2년 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1년을 줄이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모래나 물 빠짐이 좋은 곳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줍니다. 얼마 동안 두는 약 100일 정도 물을 줍니다. 그러면 씨앗이 이렇게 됐다 장고처럼 이렇게 터지죠. 그랬을 때에 갖다가 이제 심는 거,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개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갖다 심을 때는 우리 일하는 분들을 시켜서 호미로 파고 경사진 산을 호미로 파고 심는 경우가 있고요. 고를 밭고랑처럼 호미로 긁고 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자들이 괭이를 가지고 나가면서 두록을 만들죠. 40cm에서 한 50cm, 60cm 정도의 산을 파서 두록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심는 방법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11월 달에 비료 살포기가 있습니다. 비료를 짊어지고 엔진 시동을 걸어서 뿌리는 그 비료 살포기에다가 삼씨를 넣고 파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료 살포기로 파종할 때는 이제 시기를 잘 맞춰야죠. 11월 달에 산에 얼음이 얼고 땅이 솟을 때 이제 그때 파종을 뒷걸음질 치면서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리발선 사이로 씨가 날아가서 꽂히고 바람에 의해서 낙엽이 다시 한번 덮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뿌렸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토지가, 그러니까 그 심는 그 임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나는 곳은 어떻게 심든 잘 나요.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고, 지금 살포기로 뿌려서 심은 거 지금 하면 10년째 되는데 상당히 잘 자랍니다. 그걸 뽑아서 지난번에 방송 이거 촬영을 했더니만 어떤 분이 존경했는데 그것은 옮긴 지 몇 년 안 된 겁니다 라고 누가 댓글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 종자라고 그런 거 이렇게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일일이 댓글은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뿌린 거는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삼을 예를 들어서 묘삼을 심는다 내지는 캐서 수확을 해서 작은 거는 상품성이 없으니까 다시 심을 때는 파고, 산뿌리는 항상 천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나눌 때 심근성,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심근성, 그 다음에 하늘을 보고 펼친다 천근성을 얘기하는데요. 천근성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표면을 따라서 자라는 초본이나 목본류를 천근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3은 천근성입니다. 그래서 땅 속 10cm 이내에 뿌리가 뻗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늘을 보고 위쪽으로, 경사도 위쪽으로 심으면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대부분 눕혀서 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라는 발육 상태에 이런 것들을 돕는 그렇게 파종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사실은 심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어떤 산에 어떤 토양에 심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고민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산에 잘 자라는, 삶이 잘 자라는 토양을 분석하고 이 씨를 측정을 했더니까 산도는 한 6.5 정도, 약 산성 정도, 그 다음에 7 정도, 좀 좋은 데는 7 정도. 7이 넘어가면, pH 7이 넘어가면 알칼리성이고 7 이하로 떨어지면 산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잘 자라더라 하는 것이 제가 실험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전기 전도율이라 그러죠. 땅 속의 습도가 수분율이 굉장히 좌우합니다. 수분도 적당히 있어줘야지 삶이 잘 자라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 성분 중에는 사실은 우리가 유기질 얘기하고 질소질 얘기를 하는데, 질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삶은 비대하게 크게 돼 있죠. 산뿐만 아니고 모든 작물들이. 그러나 그것은 측정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엽층이나 이런데 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달진 곳, 햇빛 투과율이 30% 이내, 산란광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곳에 면 좋더라. 한 가지 일반 사람들이 소나무 밑에 무슨 삶이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키워보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소나무 밑에 잘 자라는 데는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 성분 자체가 숲의 천이 과정을 거치는데 강산성을 띠지 않고 약산성일 때는 잘 자라더라. 심어본 결과입니다. 이런 정도로 오늘 삶을 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거? 지금 쭉 산삼 심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는 씨앗으로, 또 하나는 묘종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의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산양삼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으신지. 처음으로 임지를 구입해서 산양삼을 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는 환경이 80, 90% 좌우를 해요. 토양이 어떤 건가? 고도를 따지는데 고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반박하실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해발 100m 내에서도 잘 자라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양이나 습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심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도도 글쎄요. 물론 영향은 주지만 그래도 습도와 토양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고산지대에서 자라면 사실은 성분 면에서는 아마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난을 키우시는 분들 보면 난에서 꽃을 보려면 그 난에게 충분한 영양분과 식물을 주어서는 절대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척박한 환경, 또 그 다음에 호태의 위기를 느낄 때에 그 난에서 꽃을 피우듯이 산삼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걸로 봤을 때에는 효과나 성분 면에서는 고산이나 어떤 이런 데가 좋지만, 삶을 그냥 단순히 키우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고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또한 습도를 함유하고 있는 이런 토양에 굉장히 비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묘삼은 권하지 않습니다. 씨로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실패율이 높습니다. 삼을 심으면 7년 생존율이, 이건 평균입니다. 7년 생존율이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환경이 아주 좋은 데는 7, 80% 살아남습니다. 네, 아주 그런 지역은 아주 극히
찾기가 어렵고 일부죠. 우리 예를 들어서 3만 평짜리 포지 안에서도 그런 데는 일부 지역만 1헥타도 안 되는 일부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생존율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장소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산양삼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전반적인 조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 되죠. 물론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비난이 저쪽에는 예를 들어서 7년짜리 10,000원 하는데 왜 여기는 50,000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럴 때는 두 말 없이 그럼 그쪽에 가서 거래를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구절절 2, 3이 어떻고 그 남의 삶을 가지고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재배하는 것은 생산 농가로 따져보니까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더라, 이런 이제 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 하시는 분들 신뢰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한번 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 또 알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자.